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협력사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맺어왔고, 또 우리가 처음 협력사를 발굴하는 기준은 정말 양심적이고 착한 기업들을 찾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체들은 이제 그런 양심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품질 관리의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또 철저하게 그런 이제 품질 관리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 시절에는 휴식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ISO 9001 그 당시 처음 들여올 때부터 제가 담당 과장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하는 것이 제 몸에 이렇게 익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업체 딱 가서 이렇게 공장 쫙 훑어보면은 대충 불량률 찍으면은 나와요. 왜냐하면은 뭐 3.5S라든가 이런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제조 공정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품질 관리 체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쫙 보면은 가져와서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그냥 이 회사는 불량률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하는 것이 대충 나올 만큼, 제가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그동안 훈련을 받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는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은 품질관리팀만은 막강한 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애터미 품질관리팀에서 이렇게 쪼아 붙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소기업이 될 수가 있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품질을 안정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애터미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는 이제 지금 그런 몇몇 업체들을 이렇게 찾아서 지금 정상 궤도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왔고, 지금 애터미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부가 다 경영이 괜찮아졌어요. 저희가 각 업체 재무제표를 다 이제 공시되어 있는 것을 보거나 직접 받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적자나거나 하면은 저희는 도리어 저희가 염려를 해서 적자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의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피해보거나 손해보는 업체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철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덕이 돼야 된다. 우리 회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후방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마저도 전부 다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애터미의 창업 이념 중에 생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적정한 분배는 바로 재투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하게 분배가 잘 됐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협력업체도 반드시 이익이 나야 된다. 적정 이익이 나야 된다. 그래야 연구개발도 계속 할 수가 있고 설비 확장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 저희처럼 빨리 성장하는 회사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은 이익이 없으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이유는, 그렇다고 폭리를 취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깎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깎지 않아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깎습니다. 실력으로 깎습니다. 딱 보고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생산 공정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쫙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실력 없이 막 무조건 깎자고 하면은요,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실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다니니까 날라리 연예인 같지만은 제법 그래도 속에는 실력이 빵빵한
이거 오늘 너무 많이 교만해지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생산통이에요. 기술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정말 17년 동안 일을 해왔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이 유통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쪽으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도리어 생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생산 현장에서 직접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힘든데 내가 제조업 창업해가지고 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우생마사. 소는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강을 잘 건너가는데 말은 죽더라. 왜냐하면 말은 막 물을 거슬러 가요. 그런데 소는 흐르는 물을 따라서 꾸역꾸역 헤엄을 쳐갑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는 유통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도 유통의 시대가 왔다는 거 알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지금? 예, 그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유통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유통 쪽으로 가자. 앞으로 이제 국내 협력업체들 발굴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것이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이에요. GS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터미는 한국에 있는 제품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다가 판매를 할 경우에 어때요? 우리가 제품 팔고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좋아하기만 할까요? 싫어할 수도 있죠. 왜? 자기네 제조업 다 뺏겨버리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네 나라에 있는 물건도 우리 유통망을 통해서 팔아주겠다.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후추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후추냐 캄보디아 후추냐 그러면 무조건 캄보디아 후추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캄보디아 후추를 한국에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대만에도 팔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진출할 중국에도 팔고 전 세계 시장에다가 판매를 해주면은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들고 가서 파는 금액보다도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구매해서 파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도 좋아지고 또 그런 것을 생산하는 이런 가난한 나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전체가 다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GS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애터미의 경영 목표 중에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모든 물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물론 우리 회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협력업체들도 우리의 고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야만 된다.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전 세계의 물류를 우리가 다 잡겠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이 GS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 인류 기업을 넘어서는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할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GS 전략으로 치면 우리는 극히 일부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협력업체 모집을 하는 제1의 공모전을 이제야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보세요. 이미 우리 유통망이 몇백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그런 회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납품하는 순간부터 대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모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국내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도 공모전을 하고 일본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각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도 협력업체 공모전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터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회원을 통해서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일단은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이 애터미는 송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구나, 무궁무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 성공이 보장이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0 중에 1 정도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성공할 만한 시장은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 시장 전체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이 넓어도 꽝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시작할 때부터 초기부터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제조 강국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기초 농산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보다도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해서 거기에 담당자 1명, 2명, 3명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스타킹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제일 좋은 스타킹은 일본제 스타킹이에요. 한국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여성들 일본 가면 스타킹 몇 장씩 이렇게 사오잖아요. 예, 그거를 가져와서 팔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우리 지사에서 사가지고 일본 내에는 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일본 내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다른 유통 라인을 통해서도 이미 팔고 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더 싸게 팔아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요게 애터미라는 회사가 외국 기업인데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 제품을 사 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파는데 일본의 다른 유통업자들보다도 더 싸게 팔아버린다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면서 전 세계가 내 시장이구나,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요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 생각이 도무지 안 떠오르면 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애터미의 앞으로의 발전은 지속되고 무궁무진할 거고,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성공학에 대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카네기 성공학,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 그 다음에 지그지글러,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 달 코스, 3개월 코스, 1년 코스, 그래가지고 110만 원부터 330만 원, 1100만 원 이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배우는 내용, 석 달씩 배우는 내용,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려 넣는 것이 두렵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려 넣으면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안 그려 넣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려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자기 마음에 단단한 이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러하겠다. 그런데 그 결단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정말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생생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명료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큰 집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되고 75평 아파트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확 들어와야 되고 나는 반드시 에쿠스 타야 되겠다, BMW 타야 되겠다, 벤츠를 타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하여간 타고 싶은 차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가 차 색깔까지 해가지고 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엄마, 존경받는 아빠라는 말을 반드시 듣겠다.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요,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 성공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은요, 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에 미쳤다, 뭐에 미쳤다, 뭐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듣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일부러라도 미친 짓이라도 하세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어. 아무나 보고 웃어. 그리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무 말이나 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애텀이라고 하세요? 전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제가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정말 저만 하기에는 아까운 사업이에요. 당신도 좀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요. 미쳤나? 그렇지.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미쳤다는 소리 못 듣는 사람들, 정말 내가 미치겠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깝깝해서 모든 분들이 성공에 미친 사람들이 되고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